네, 저는 TQQQ의 미친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즐겨서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. 자, 세배 레버리지 ETF에서도 사실 핵심 키워드는 단타일 겁니다. 왜냐면 아무래도 이 상품 자체가 고안된 게 일시적인 상승 분위기가 나올 것 같으면 이거 써라 라고 고안돼 있기 때문입니다. 장기 투자용으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건 뭐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죠. 우리가 그저 나스닥을 추종하기 때문에 TQQQ를 장기 투자를 고민해보고 또 실행하는 거지, 다른 세배 레버리지 ETF였으면 아마 전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겁니다. 자, 저는 단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. 자, 세배 레버리지 ETF가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하죠. 변동성도 너무 크고 하루 만에 크게 움직이고 오래 들고 있으면 녹는다.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. 변동성이 큰 건 사실이죠.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 참 흥미롭죠.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투자에서 변동성이 없는 건 없습니다.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. 자, 특히 나스닥은요, 본질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크게 반복하는 지수입니다. 일배수여도 그래요. 기업 실적 뉴스나 기술의 혁신이나 금리 변화 이슈 또는 거시적인 것들,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끊임없이 계단식으로 움직입니다. 그래서 제가 늘 나스닥은 고점을 갱신한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. 자, 그런데 TQQQ라는 상품은 이런 일일 변동폭을 3배로 추종하니 더 크게 흔들리는 상품이죠. 그래서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애초에 TQQQ는 한 방향으로 계속 들고 가라고 설계된 상품이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국면은 나에게 너무 유리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. 상승과 하락을 겪는 동안 분할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. 거치식으로 한 방에 1, 2억씩 박자는 게 아닙니다. 분할 매수를 해두고 정해진 수익률에 도달하면 전량 매도를 한다. 그게 바로 세배 레버리지 ETF가 단타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그게 이 책에서도 말하는 거예요. 저는 라오님의 무한 매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영감을 받았어요. 이런 식으로도 한번 투자해 볼 수 있겠네. 그죠? 그러니까 일배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제자리거나 녹아 있을 거다. 네가 이거를 매도할 때 나이 다 들어가지고 하락장 맞았으면 어떡하냐. 그런데 이렇게 기술 기업들이 실제로 성장하고 실적 뉴스가 나오고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때는 세벨 레버리지 ETF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. 그러니까 다들 떨어지는 얘기만 하지 오르는 건 죽어도 얘기를 안 해요.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고 요동치는 장세에서는 TQQQ가 짧은 구간의 수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. 근데 굳이 특별한 이슈가 없이 시장이 그냥 흘러갈 때는 무리할 필요가 없죠. 그때는 QLD, 두 배 레버리지 ETF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그러니까 상시 투자용 아닐 수 있어요. 변동성이 있을 때 활용하자 이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TQQQ나 U 같은 세배 레버리지를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. 누군가한테는 기가 막힌 도구거든요.